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잘못했습니다. 귀로 듣는다를 해야 되는데 입으로 말한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빛깔도 소리 여기부터 다 편집하면 되니까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연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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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저보살님 그 카메라를 조금 더 밑으로 조금 내리십시오. 얼굴이 반밖에 안 나와요.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더 올리십시오. 조금 더 얼굴이 잘 보이도록. 예. 좋습니다. 오늘은 그 바탕공식의 그 실제할 날입니다. 아니지, 바탕공식을 하면 이거 할 차례죠. 바탕공식을 연습하면 173쪽이요. 172쪽? 실제 연습부터요? 실제 연습부터요. 예. 자, 바탕공식을 연습해 봅시다. 먼저 밝음, 어둠을 각각 넣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공부하러 오면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이 모습인 걸 잘 모릅니다. 처음에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색깔 이런 것도 모습인 줄 잘 모릅니다. 무슨 이런 형체 이런 거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잘 되는데 밝다, 어둡다, 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또 이런 색깔들 전부 색깔들 또 이는 표정 또는 뭐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습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것도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 비명비암이라고 했거든.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 앞서식이 바로 우리의 바탕짜리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시니까 밝음, 어둠을 각각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밝음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밝음을 본다. 허공 속에 밝음을 본다. 밝음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밝음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예, 그 다음 어둠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시작. 어둠을 본다. 허공 속에 어둠을 본다. 어둠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어둠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예. 이렇게 해보면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사라지는 것은 모습이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일어나는 그 바탕, 그 허공자리는 모습이 그 밝음이 와도 밝음에 물들지 않고 어둠에 와도 어둠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밝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이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둠이 지나가고 밝음이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가고 계속 이렇게 해도 우리의 그 바탕자리, 그 허공자리는 항상 여여하다. 자, 그 다음에 몸뚱이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뚱이를 본다. 허공 속에 몸뚱이를 본다.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예, 몸뚱이를 본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본다.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그 모습이 생긴 바탕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되노? 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라고만 하면
그 바탕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탕자리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만 정확하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바탕자리는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공부를 이렇게 해야 공부를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백봉 선생님은 그 공부를 할 때 요령 있게 공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힘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막 깨달으려고 막 마음을 막 그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깨달으려고 하면 그 인연과 분별만 놓으면 되거든. 분별만.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만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자 나중에 이제 그 바탕 공식을 연습하면 여기 가서 제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맞으면 그 바탕자리가 자기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3쪽으로 갔어요. 생각에는 오만 생각이 다 있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옳다는 생각, 그러다는 생각, 뭐 공부가 잘 된다는 생각, 못 된다는 생각, 내가 이렇다는 생각, 저렇다는 생각, 생각을 본다. 자, 생각을 본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생각을 본다. 바탕 속에 생각을 본다. 생각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생각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예. 그 다음 소리요. 자, 시작. 소리를 본다. 성품 속에 소리를 본다. 소리는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진다. 소리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린다. 텅 빈 성품을 본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다. 예.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것만 계속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소리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리거든. 그러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본인이 터득을 하게 돼요.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괄호 속에 냄새, 맛, 감촉, 감정, 화, 불안, 슬픔, 기쁨,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나라는 생각,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을 내가 만약 안다 이런 생각이 나면 얼른 여기다 넣어보지. 안다를 본다. 성품 속에 안다를 본다. 안다는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진다. 안다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린다. 텅 빈 성품을 본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다. 나라는 생각, 나다. 나다를 본다. 바탕 속에 나다라는 생각을 본다. 나다라는 생각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나다라는 생각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그러니까 분별에 들어앉으면 뭐가 나의 성품자리, 나의 바탕자리를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만, 그러니까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길로만 쭉 공부를 해 나가면은 저절로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자, 173쪽에 보면 바탕 공식을 연습하면 요거를 지금 하기 전에 이제 모습 공식을 이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이라는 그 방법을 써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바탕 공식이라는 또 방법을 써서 하고 있고, 백봉 선생님의 새말귀를 또 지금
주창을 하셔서 우리가 새말기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느 도반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 자기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족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지요. 대부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아유, 자네는 공부한다. 에 들어앉아 있고 가족은 공부를 안 한다. 거기에 자네가 아주 둘러 딱 봐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본인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쭉 하기 시작하면 가족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한다. 저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한다와 안 한다에 딱 둘러보거든요. 분별을 딱 지어서. 그게 그 가족들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생각도 없어. 그런데 공부하는 내가 어떻게 한다? 딱 분별을 지어. 자기가 분별을 지어서 뭐 심하면은 뭐 말이 안 통하느니 뭐 이런 것도 자기가 또 생각을 해. 자꾸 분별을 지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나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실제로 네가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더나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제 얘기를 이제 처음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면 이게 가면서 공부를 쭉 해 나가면서 그 조금 단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공부를 지어가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처음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를 머물 수 없다를 자꾸 하니까 자꾸 이제 무심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그래서 무심하게 된다 해서 무심이 아니라 무관심이겠지. 내가 그랬어. 무심이 아니라 무심은 분별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좀 관심이 덜하겠지. 무관심이겠지. 그렇게 되다가 공부가 좀 더 깊어지면 이 공부는 자꾸 하면 할수록 마음이 밝아져. 지금 현재는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 있어요. 뭐 때문에? 분별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면서 지혜가 서서히 드러나요. 자기는 본래 지혜거든요. 자기의 본성이 본래 지혜예요. 그런데 자꾸 분별을 하니까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분별을 자꾸 놓게 돼. 분별을 넣어지면은 굉장히 세밀해져요. 세밀해진다는 것이 뭘 막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그 얘기하기 전에 뭐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좀 옛날에는 슬프면 막 같이 슬프고 좋아하면 막 같이 좋아하고 했는데 요새는 조금 덜 한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감이 덜 형성된다는 거요. 내가 옛날에는 분별을 많이 한 것이고 지금은 정말로 공감이 제대로 되는 거다. 이 공부를 자꾸 하면. 그래서 세밀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밝아진다는 말은 굉장히 세밀하게 돼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 쓰는 내가 그 어떤 바뀌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바뀌는 상황을 상당히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모습공식하고 우리가 좌선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은, 공부를 하면, 자기를 세밀하게 보는 그것이 생기고, 또
남도 세밀하게 보는 그 힘이 생겨요. 이게 무심하다는 것이 뭐 무관심이 아니고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을 보면 이놈 나쁜 놈 이러면 벌써 딱 나쁜 놈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세밀하게 못 보거든요. 또 내가 저 사람이 좋다 이러면 또 내가 좋다에 딱 맥혀서 나를 세밀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자꾸 이제 모습공식을 하고 이제 바탕공식을 하고 새말기를 하고 좌선을 계속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자꾸 하다가 보면 사람이 세밀하게 돼가지고 자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보고 남도 세밀하게 봐요. 그렇게 보면은 공감이 형성이 돼요. 그거 진짜 공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공감이죠. 그래서 그 이제 도반이 말을 하기를 자기가 한 1년, 2년 됐을 때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자꾸 공부를 하면 서서히 녹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는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선 원장님이 이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서서히 녹아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한 말이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세밀하게 되는 게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못마땅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있으면 내 속에서 벌써 가글가글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거 막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이 타이밍에 이 말을 그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쑥 나오지 말이 그냥 쑥 나와갖고 하나 이제 그 건데기 잡으면 이게 막 과거 현재 미래로 막 가지요. 막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 세밀하게 보게 되면 그 말하자면 말하는 거를 탁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세밀하게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본인이 잘 이렇게 말하자면 그것을 알아차려서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인지를 본인이 상당히 파악이 잘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어떤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그것이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보다 그냥 그걸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이 공부를 자꾸 하면 제가 금방 마음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가 자꾸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이것을 점점 느끼실 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래야지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걸 해서 내가 뭐 깨달아야지 이걸 해서 뭘 어떻게 해야지 저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요. 장벽이 돼버려요. 근데 계속 뭐만 한다? 분별만 자꾸만 내려놔. 분별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 해가 아주 짙은 구름에 해보다는 그냥 그
우리 그 무대에 보면은 이렇게 장막을 각 쳐놓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 안에 이미 준비는 다, 무대는 준비가 돼 있고, 그 문만 열면은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 장막을, 맞아, 젖히는 것이 뭐냐면은 분별을 자꾸만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분별을 자꾸만 내려놓으면 저절로 그냥 밝아지라 안 해도 밝아져. 밝아지라 안 해도 밝아진다. 이거를 얼마나 믿는가를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공부하는 최고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원각경에서는 뭐 환인 줄 알면은 바로 각이고 그냥 점차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뭐 망심을 쉬면은 망심을 쉬어라. 망심을 쉬어라가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심을 쉬는 게 뭐냐면 분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이제 그 모습공식을 하고 바탕공식을 하고 좌선을 허공으로서의 나 그 좌선을 계속 하다가 보면 저절로 자기가 어느 정도 내가 계속 분별을 일으키고 그 분별 속에서 또 헤매면서 그 분별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가를 본인이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기는 싫어요. 그거는 알아차림이 아니고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거든. 저절로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도반하고 얘기를 이제 쭉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자꾸 이 모습공식을 하고 분별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멈춤이 자꾸 일어나거든. 멈춤이 일어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묘용으로 보여. 그렇게 자기가 굉장히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를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환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 저 인연과 조건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묘용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게 하는데 계속 이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끊을 때 다 끊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 공부를 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무심하게 되고 이렇게 그건 좀 초창기 공부 시작해갖고 이제 좀 아주 초창기. 근데 공부가 이제 이렇게 깊어지면 굉장히 세밀하면서 굉장히 밀밀해진다. 세밀하고 밀밀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를 어떤 식으로 내가 지어갈지를 자기가 그냥 알게 돼요. 네, 지금 이제 그냥 믿고 가면 됩니다. 무엇을? 분별만 놓고 또 놓을 수만 있으면 공부는 저절로 된다. 마음이 저절로 밝아진다. 또 지혜가 저절로 드러난다. 그렇게 쭉 공부를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습공식을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저는 지금 어떤 분은 갔을 거고 어떤 분은 안 갔을 거고, 그래서 내가 모습공식을 하니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느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정말로 공감을 하고 정말로 그 사람과의 소통이 잘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성태현 교수님 얘기한 적이 있죠. 누가 군에 간다고 했지? 무령거사님이 군에 간다고 그때 하셨나? 하여튼 누가 군에 간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짜장면 옛날에 되게
그거였죠. 대접이었죠. 성 교수님하고 다 이제 자시면서 그렇게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서운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휴가 나오고 나오면 또 짜장면 먹지 그러시더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계속 성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인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그게 없이 그렇게 무던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건데, 아이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서운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도인이 뭐, 왜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도인은 이러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고정관념. 그래서, 그때 이제 백봉쌤한테 공부를 할 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무심하셔요. 그러니까 분별을 안 하시죠. 굉장히 무심하신데, 정말로 사람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계셔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보고 제가 옆에서 시봉 들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니까 무관심이 되는 줄 알지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별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세밀해진다. 또 좌선도 많이 해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실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지요? 막 오다가도 마음이 가라앉지요? 마음이 가라앉고 또 가라앉고 또 가라앉으면 마음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 점은 이제 느끼면서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선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탕 공식을 연습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첫째는 내가 진짜 나를 직접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는 몸뚱이 나였는데 자꾸만 바탕 공식을 하면 내가 본래 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직접 만난다. 둘째는 새말귀를 잘 굴릴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진짜 내가 전부 모든 묘용을 굴리니까요.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바탕을 놔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내가 나를 직접 만난다. 나는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한 개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체성으로서의 바탕 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습은 바탕의 작용이므로 모습이 일어나는 바탕으로 관심을 돌려 바탕을 보는 자가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바탕을 보는 자가 곧 바탕입니다. 내가 나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조금 처음 오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바탕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탕을 보는 자가 있고 바탕이 있지요, 보통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런데 그냥 나중 가면 그 바탕을 보는 자가 바탕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말귀를 굴린다. 바탕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생활하는 가운데서 모습을 잘 굴릴 수 있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잘 굴립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분별하지 않도록 자꾸만 내려놓게 하지요. 자꾸 내려놓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탕의 묘용으로서 본다. 그러니까 바탕과 모습을 둘러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다 하고 바탕 공식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탕을 놔둔다. 우리는 뒤바뀐 고정관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줄을 좀 끊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뒤바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바로 분별심이거든요. 우리의 분별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막 분별을 자꾸만 해, 분별을 자꾸만 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몸뚱이가 내가 있다 하는 것이 고정관념이면서, 뒤바뀐 고정관념이면서 분별심이거든요. 이미 분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그 분별심을 어떻게 다루는가, 제대로 어떻게 다루는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대해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바탕을 놔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헛것이거든요. 헛것이니까 그 헛것에 끄달려서 들어갔다. 뒤바뀐 고정관념. 들어갔다 하면 거기서 수많은 파생상품을 놔두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것이 분별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파생상품을 엮어서 거기서 계속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만 해보면 화를 냈을 때, 예를 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뭐 화를 일단 내려놓게 되거든. 그죠? 화를 일단 한 번은 또 화가 나. 화가 나도 이 화라는 것은 바로 모습이구나, 분별심이구나, 이렇게 알아. 이렇게 알면은 그것이, 그 화가 거기서 일단은 끊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화가 내가 화를 낸다, 내가 내는 화니까 그 화를 붙잡고 절대로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 막 있는데 끝까지 막 이렇게 헤매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바뀐 고정관념, 분별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습공식하고 바탕공식을 하면 이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활 속에서 계속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대해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막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바로 물거품 같은 것이라는 것으로, 헛것인 것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바탕을 놔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불안, 아픔, 고통 같은 강렬한 경험을 하는 동안에도 텅 빈 바탕을 놔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는 기쁘면 기쁜데 홍 들어가고, 불안하면 불안한데 혹 들어가서 그냥 파생상품을 막 놔둬. 그리고 아프면 아픈데 혹 들어가고, 또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그냥 훌따닥 빠져버리죠. 지금은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자기가 턱턱 걷어 잡을 때가 있어. 그거를 걷어 잡아서 그거를 이제 요리를 할 때가 있죠. 한 번씩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한 번씩 느끼는 겁니다. 자, 175쪽 바탕공식은 이 책이 다 끝나고 또 한 번 할 것입니다. 자,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바로 그 바탕이고, 허공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탕에서 생긴 그 작용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진공묘유가 되는 겁니다.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닌 것.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도 허공성이고 허공으로서의 모습도 허공성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지고 그대로 것 실답지 않은 것 허공성으로 한다. 우리의 몸도 그대로 두고 것 실답지 않은 것 허공성으로 한다. 모든 모습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예, 모든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볼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면서 가장 지름길인 공부 방법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쭉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거를 쭉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마음이 밝아지거든요.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자꾸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습이 있다 없다 있는 모습을 없애고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의 업으로 나의 개인적인 별업으로 또는 우리의 업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전부 가짜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짜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만약에 지금 책이다 이러면 책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본다. 헛것. 다른 말은 가짜. 영음경에서는 망견이라고 하지요. 이거를 동분망견, 벼런망견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보고 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육진경계가 전부 허망한, 말하자면 업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다. 뭐 하나뿐이다.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뿐이거든요. 본래 슬기짜리 하나뿐이에요. 거기서 정말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것이죠. 어떤 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째 부처님은 이런 이치를 다 알으셨을까? 다 알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 안 계셨으면 이런 생각이나 할 수나 그 끝에도 못 가지요. 아예 못 가죠. 그러니까 맨날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하고 망심하고 지금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진짜로 알고 거기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인생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러고 가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허무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몸뚱이는 죽지요. 모습이니까. 그러나 본래의 나의 불성자리는 불생불멸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날 수도 없어요. 그런 불생불멸의 자리를 바로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구도 그대로 보면서 무엇으로 본다? 가짜로 본다. 헛것으로. 실답지 않은 것. 허공성으로 본다. 우리의 몸도 그대로 두고 헛것, 실답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금 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불안하고 어쩌고 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정말로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겠죠. 정말 병도 다 나을 겁니다.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불안이 생기면 불안이 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생각을 딱 일으키면 그에 따라서 불안이 착 따라오거든. 내가 굴굴 잘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또 내가 막 기쁘고 이럴 때는 안 불안해. 또 내가 막 일에 열중해 있으면 안 불안해.
그런데 어떤 그 말하자면 스위치를 켠다 하나, 안전핀을 뽑는다고 하는 그 연결된 고리가 탁 켜지면 그냥 불안이라는 그것이 탁 그냥 들어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내가 없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불안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내가 그 불안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점이 어렵죠. 이 점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전부 다 자기가 하는 줄 알거든. 자기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라는 게 없어. 내라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고정불변한 내라는 것은 없어요. 없어. 없는데 자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거기에서 온갖 그냥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체만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불교 공부가 자존감을 높이는 공부는 최고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공부. 자존감. 저번에 제가 일요일날 얘기했던가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낮다고 해요. 그게 반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내세우려고 별로 안 해.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뭔가는 자기가 자꾸 내세워야 되거든. 자존심을 자꾸 자존심 높여봤자지. 그런다고 뭐 남이 알아주나?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 가짜다. 그렇게 볼 줄 알면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가 드러나서 우리의 본래의 바탕자리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몸뚱이 눈으로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본다 할 때 누가 봐요?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그 내가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육체가 또 나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눈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없다. 즉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를 둘러보는 분별 상태에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 뒤에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